안녕하세요. 2020-73-2042 전기공학과 김병민 턴 프로젝트 3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웨어상의 수많은 트랜지스터를 한 번에 구성하기 위해 빛과 마스크를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회로를 형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토리소그래피의 리소는 마스크를 의미하고 포토그래피는 빛을 이용한 그래프를 뜻합니다. 이것은 사진 인쇄 기술과 비슷하여 포토공정이라고도 불립니다. 포토리소그래피에서 마스크는 원본 이미지를 가려주거나 감추는 역할을 하고 와이퍼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원형 기판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포토리소그래피의 공정 과정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처음 깨끗하게 세정된 기판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후 기판 위에 필요한 물질을 증정시킨 다음 그 위에 감각익인 PR을 스핀 코팅 공정을 통해 증정 물질 위에 코팅합니다. 그리고 PR이 코팅된 층 위에 원하는 패턴이 그려진 마스크를 갖다 댄 후 광원으로 빛을 쏴 빛이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그 후 디벨롭먼트 단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어 웨이퍼의 패턴이 드러나게 합니다. 애칭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증정 물질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PR까지 제거하면 원하는 패턴의 회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의 공정 과정 중 익스포저 단계에서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접착 노광법이 있습니다. 접착 노광법은 마스크와 PR이 직접 접촉되어 있는 형태로 가장 저렴하지만 웨이터상의 먼지가 많고 감각막의 변형, 마스크의 마모가 쉽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접 투영 노광법이 있습니다. 마스크와 PR을 띄워 접촉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였지만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마스크의 형상에 초점이 맞지 않고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이미지가 점점 흐릿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노광법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노광법이 투영전사 노광법입니다. 투영전사 노광법은 마스크와 웨이퍼 사이의 간격에 렌즈를 사용하여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간격이 커질수록 빛의 회절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블론 렌즈를 통해 다시 빛을 모아야 해서 렌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링 노광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즈와 웨이퍼 사이에는 공기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용한 드라이 타입과 반대로 물 혹은 다른 액체를 공기 대신에 채워 노광하는 것을 웨 타입이라 합니다. 굴절률이 높아질수록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광법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의 PR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와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가 있습니다.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는 부분의 PR을 제거하는 것으로 높은 해상도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PR을 제거하는 것으로 포지티브 PR에 비해 높은 강도와 미세한 디테일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SML의 EUV 장비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8을 보면 ASMR의 EUV 장비의 작동 순서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에서는 EUV 광원이 각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과정이고 2번에서는 회로 정보를 각 자외선에 부여하는 단계, 3번에서는 웨이퍼에 EUV가 도달하면서 회로를 새기는 단계입니다. 차례대로 설명하자면 1번에서는 그림 9처럼 1차로 주석방울에 CO2 레이저를 타격하여 주석방울이 렌즈 모양으로 납작하게 펴지게 합니다. 그 이후 다시 고출력 레이저로 2차 타격하여 주석방울을 폭발 기화시켜 극자외선 EUV를 방출하게 합니다. 이번에서는 EUV 광원에서 만들어진 극자외선이 반사판 거울을 통해 한 지점으로 모인 후 직무 상태인 노광장비 내부에서 마스크를 향해 쏘아져 EUV의 회로 정보가 저장됩니다. 3번에서는 마스크를 통과한 EUV가 웨이퍼에 도달하여 조사되면서 저장된 회로 정보를 반도체 회로를 각인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포토 공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 케이스는 고종횡비에 PR을 몰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선 SU8 포토레지스터를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SU8 포토레지스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폭시 기반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그림 10선 구조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SU8은 8개의 에폭시 그룹에 존재해서 이름이 파생되었습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는 단단한 구조 때문에 고종횡비의 미세 패턴에 사용되고 고종횡비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림 12에서는 SU8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한 마스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U8 포토 레지스터에는 접착제 선택과 스트레스 그리고 레지스트가 벗겨진다는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SU8 포토 레지스트는 디벨로프먼트 단계에서 SU8을 제거할 때 증착물질이 묻어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리콘을 중간에 코팅하여 희생층으로 사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은 다른 물 등의 재료에 비해 희생층으로서 적합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광 전과 후의 베이킹 단계에서 1차로 50도로 10분, 2차로 85도에서 5분, 마지막으로 85도에서 35분을 구웁니다. 그리고 노광 과정에서 광원을 100초 동안 1제곱cm당 16mm의 빛으로 변경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 14는 실리콘 컨베이터 분석으로 배열된 SU8 기능을 보여줍니다. AKS의 포토 공정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실리콘 기반을 먼지와 이물질이 없게 청소한 다음 바닥을 코팅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이산화규소와 SU8 포토 레지스터를 스핀 코팅합니다. 그 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프트 베이킹을 진행한 다음 노광을 진행합니다. 노광은 자외선으로 광원을 설정하여 마스크를 통과하게 하고 네거티브 포토 레지스트이므로 디벨로프먼트 단계에서 광원을 받지 않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 후 에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드 베이킹 단계로 넘어가 경화를 진행합니다. 이 포토 과정을 거치면 AKS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SU8 포토 레지스트는 에칭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에칭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지 생성 및 패턴 형성에 있어서 충분하므로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B케이스는 A케이스보다 높은 천의 종횡비의 펫 게이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A케이스와 같이 높은 종횡비에 특화된 SU8 포토 레지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포토 공정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케이스와 같이 실리콘 기반을 선택한 다음 이산화규소를 활용하여 절연층을 형성하고 펫 게이트 주변에 소스 및 드레인 용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펫 게이트를 제어하기 위한 금속층을 형성합니다. 그 후 A케이스와 같이 공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높은 종횡비를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B케이스 공정에서는 에칭 단계가 추가됩니다. SU8 포토 레지스트는 에칭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거치면 더 선명한 미세 패턴과 고종횡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광 단계에서 광원을 자외선에서 극자외선으로 바꿔주면 더 높은 종횡비를 얻을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세컨드 마스크를 더 단단히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로 그림 18과 같이 B케이스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17은 실리콘과 SU8 포토 레지스트를 사용한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했던 문헌들입니다. 감사합니다.